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또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메꾸게 되면 파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파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성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양정철이 돌아온다. 네. 예. 문재인의 최측근. 네. 예. 들어오면 얘들 뭐 한 거야 그동안? 이거 개판 쳐놨네? 그렇죠. 너 나가 이씨. 너 나가 이씨. 그 나간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가지고 나도 리스트 있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양정철이 성깔이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아시죠? 그때 뭐 배째 드릴까요? 뭐 예, 그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 그 어쨌든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름은 홍보기획비서관이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상 정권을 옹호하는 경호실장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양정철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해외로 나갔습니다. 부담 주기 싫다. 나라로 인해서. 왜냐하면 권력의 측근이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뜻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청탁하러, 그렇죠. 인사 부탁하러 뭐 등등. 그러니까 도망간 겁니다. 잘한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중간중간에 문재인 정권이 위기가 올 때마다 양정철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돌아오고 또 도망쳐봤습니다. 네. 지금은 일본 뭐 외국을 떠돌면서 뭐 작가처럼 뭐 글을 쓰고 있다는데 네. 문재인 정권의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정철이 컴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임종석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묘한 느낌인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한국에 와서 뭐 북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임종석 실장이 또 뭐 친한지 안 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한 척합니다. 끼안기도 하고. 그 사진이 사진 한번 있습니다. 볼까요? 예, 사진 있습니다. 자, 끼얹는 사진. 예. 자, 묘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임종석도 뭐 그다지 좋아하는 체하지만 뭐 묘한 웃음이고 너 오지 마 하고 턱으로 어깨를 빡 찍으면 오지 마. 턱으로 턱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슬링 할 때도 턱으로 찍으면 좀 아픈데 턱으로 어깨를 꽉 찍는 이 깎물고 말이죠. 양정철은 눌러봐도 안 아파 뭐 이런 식인데. 예. 기승만 할지도 모릅니다. 야, 책 많이 팔아줄게. 근데 오지 마. 또 나가라. 나 싫다. 뭐 모릅니다. 우리 무슨 말하고 왔는지. 그런 느낌도 봤는데 어쨌든 저 장면을 보면 임종석 실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정철이 조금 비켜나 있는 듯한 나름대로 미덕입니다. 둘 다. 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80% 70% 지지율 가질 때는 잘 나갔습니다. 하도 기분이 좋으니까 선글라스 끼고 나가기도 하고 네. 뭐 군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뭐가 많이 터지니까 본인도 창피한지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고 난 뒤에 청와대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고 치면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김현철 기억하시죠? 김현철 전 정책보좌관, 경제보좌관. 경제보좌관. 막말했잖아요, 완전히. SNS에 악성 댓글 달고 등산 갈 시간에 동남아로 가서 일해라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네. 완전 뒤집혀가지고 네네. 바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은 어쨌든 임종석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무적입니다. 좀 이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석. 우리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북한과 왠지 친할 것 같고 김정은과 친할 것 같고 네. 반면에 노영민은 중국과는 친할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북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네. 산자위를 만났기 때문에 실속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책을 팔 때 국회의원 카드기. 카드 단말기까지 카드 단말기 비상한 사람입니다. 참 보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응은 빨리빨리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듣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기대치 또는 평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봤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오늘만 봐도 서른 어른이처럼 발언들 청와대에 있으면 조금 올려놨더니 제가 또 까먹네. 아이고 쟤 좀 연락해라.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막 끌려가지고 막 내가 부산도 가고 뭐 경남도 가고 야 뭐 예산 줘 2조 뭐 3조 하고 있는데 서로는 앉아서 아이고 한마디 탁 털어서 다 떨어뜨려 그냥 뭐 버리고. 완전히 분위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있는데 양정철이 등장했다. 긴장할 겁니다. 그렇죠.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양정철이 지금 간다는 데가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장 역할을 제의받고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기사가 나오면 대개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 여의도 연구원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이 좀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만든 게 민주연구원인데 그 민주연구원장으로 양정철을 보낸다고 하면 이 민주연구원이 뭐 하겠습니까? 내년에 총선 준비지.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이런 거를 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양정철이 여기 왔다.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들은 부들부들. 부들부들. 왜? 양정철은 일단 본인이 희생을 하고 밖으로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돌아왔어. 2년 만에 돌아왔어.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는다. 이것도 다른 어떤 뭐 이름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름은 뭐 그저 그렇지만 실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공천 관리하니까. 예.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임종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정철 그리고 또 부산에 이호철이라고 삼철류 한 명이 있는데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웬만하면 인사나 이런 데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 부산에 있습니다. 그냥 서울에 오면 또 사람들이 몰릴까 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전 정부의 청와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도리 같은 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고 양정철이 컴백한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어쨌든 야인으로 갔는데 물론 지금 뭐 외교 중동 특보를 맡긴 했지만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자리 같고 임종석은 뭘 꿈꾸겠습니까? 내 청와대 비서실장 한 사람이야. 대권도 도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임종석. 왜? 지역구가 애매합니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일단 호남으로 가면 뭐 그건 따놓은 당상이겠지만 본인이 활동했던 거는 서울 성동 을입니다. 예. 지금은 선거구가 개편돼서 서울 중 성동 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동구 인구가 적고 해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중구하고 성동구를 합쳐서 중성동 을에 지금 이제 담당인데 거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종로 출마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종로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었죠. 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전북의 그 편한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 험지로 출마해서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정세균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또 국회의장은 진행이 했지만 지역구 뺏기기 싫을 겁니다. 임종석이 온다 그냥 안 줍니다. 그리고 임종석 말고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마음속으로 쟤 아니야 내가 이 사람 주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일단 종로 선거구를 두고 임종석 전 실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총선 때는 생각이 없었고 그 전 총선 때, 그러니까 19대 총선 때는 서울 중랑을 제가 국회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지역에 제가 현역이기 때문에 저를 심판하겠다고 오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천은 받지 못하고 그 당시는 문재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 현역 의원한테 뺏겼는데 박홍근 의원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제 재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존재감이 그렇게 뚜렷한 의원은 아닙니다. 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정철이 마음만 먹으면 또 그저 그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솔직히 그 뭐 평가할 때 저 평가 안 좋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무심하고 굉장히 좀 비정합니다. 그렇지만 양정철이 또 꿈이 더 크면 국회에 출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할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정철의
본인도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기 연구가 일단 거기는 한번 했고 또 이분은 다른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구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양정철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파워가 있고 유명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또 알더라도 이게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네. 좀 악성, 좀 독한 사람. 뭐 인사할 때 끼어들어서 그때 유진룡 그때 문광부 차관입니까? 뭐 배짜라 배째쇼 뭐 이런 게 서로 뭐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정철은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방향은 제가 뭐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이 왔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무조건 덕담만 하는 좀 그런 과거에 좀 민주당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문재인의 사람들이 볼 때는 쉽습니다. 뭐 쟤들 웬만히 이야기해도 뭐 대들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합니다. 정치인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다 뭐 논두렁 전기라도 있어서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아니 양정철 네가 뭐길래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와서 뭐 자르니 많이 하냐? 그러면 내부 분란이 일어나요. 내부 분란이야. 임종석 실장이 실장할 때는 셌는지 모르지만 야인이 돼서 종록을 내가 넘보겠다. 그 전에 임종석 실장은 다른 서울의 은평군가에 뭐 했다가 공천 못 받고 떨어진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잘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비주류 뭐 이럴 때는 뭐 별로 뭐 박원순 때 서울시 부시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급입니다. 딱.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울 어느 지역보든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네가 날 넘봐? 안 되지. 안 돼. 한 붙어볼까? 그러면요 민주당 내분이라기 때문에 내분. 저는 그래서 양정철이 오므로 인해서 내분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시작됐다. 다들 정보 수집할 겁니다.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 있나? 한번 만나볼까?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신복이 이 자리에 오면 몰립니다. 지금 이 원장은 지금 이 민주당의 그 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장은 김민석입니다. 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비주류니까. 문재인 사람이 아닙니다. DJ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민주연구원장이 생각보다 약하지만 양정철이 이 연구원장으로 가는 순간 총선을 1년 앞두고 어마어마한 내전이 벌어질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당도 지금 사실은 지금 최근에 뭐 강성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은 겉으로는 문제 없이 보이지만 이해찬 대표는 무슨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네. 그리고 양정철, 임종석 실세라는 사람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순간 예언합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서 민주당은 폭망. 이게 결론.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등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정책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측근을 갖다 내세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면서 서로 총질하다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제는 말이죠. 선거도 다 끝나가는 판이니까 내분하지 말고 서로 총질하지 말고 우리가 합쳐서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